대법원 2021년 5월 6일 선고 2017-273441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전부금 갑 주식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와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이른바 BTO 빌드 트랜스퍼 오퍼레이트 방식의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한 후 관리 운영권을 부여받아 지하주차장 등을 운영하던 중 파산하였는데 갑 회사의 파산 관제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쌍무 계약의 특질을 가진 공법적 법률 관계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이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될 수 있으나 파산 당시 갑 회사와 을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법률 관계는 위 규정에서 정한 쌍방 미이행 쌍무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갑 회사의 파산 관제인의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다수 의견. 갑 주식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와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1년 3월 31일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이른바 BTO 빌드 트랜스퍼 오퍼레이트 방식의 지하 주차장 건설 및 운영 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한 후 관리 운영권을 부여받아 지하 주차장 등을 운영하던 중 파산하였는데 갑 회사의 파산 관제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335조 제1항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쌍무 계약의 특질을 가진 공법적 법률 관계에도 쌍방 미이행 쌍무 계약의 해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이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될 수 있고 이때 개별 계약 관계의 법률적 특징과 내용을 기초로 잔존급부의 대가성, 의존성, 결련성 등을 검토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민간투자법령의 규율을 받아 공법적 법률 관계로서의 특수성이 강한 위 실시 협약의 사업 시행자가 파산한 경우에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는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쌍방 미이행 쌍무 계약으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 민간투자법의 입법 취지와 공법적 특수성, 파산 선고 당시 위 실시 협약의 진행 정도, 파산 선고 당시 당사자들에게 남아있는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의 내용과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채무자회생법상 해지권의 입법 취지와 해석론 및 판례의 태도, 구 민간투자법의 내용과 위 실시 협약의 공법적 성격 및 내용, 파산 당시 갑 회사가 보유한 관리 운영권의 내용과 법률적 성질 등을 종합하면 첫째, 파산 당시 갑 회사와 을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법률 관계는 상호 대등한 대가 관계에 있는 법률 관계라고 할 수 없고 둘째, 갑 회사와 을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법률 관계 사이에 성립, 이행, 존속상 법률적, 경제적으로 결련성이 없으며 셋째, 오히려 을 지방자치단체가 갑 회사의 파산 이전에 이미 관리 운영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위 실시 협약에서 상호 대등한 대가 관계에 있는 채무로서 서로 성립, 이행, 존속상 법률적, 경제적으로 결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파산 당시 갑 회사와 을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법률 관계는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서 정한 쌍방 미이행 쌍무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갑 회사의 파산 관제인의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관 안철상의 별개 의견. 위 실시 협약은 구 민간투자법의 그 성립의 근거를 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공법상 계약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된 해지권도 이를 행사하는 경우 행정 목적 달성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때에는
그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구민간투자법의 관련 규정, 그리고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실시 협약은 쌍방 미이행 쌍무 계약에 해당하지만 파산을 이유로 이를 해지하는 것은 행정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여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므로 위 실시 협약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 의견. 위 실시 협약에 따라 사회 기반 시설을 준공하여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귀속시키고 이를 운영할 사업 시행자의 의무와 사업 시행자에게 관리 운영권을 설정해주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주무관청의 의무는 건설 기간과 운영 기간을 통틀어 서로 목적적 의존 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쌍무 계약의 특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쌍방 미이행 쌍무 계약의 법리는 위 실시 협약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파산 당시 사업 시행자가 주차장을 유지, 관리하며 운영할 의무, 그리고 주무관청이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주차요금 조정 등에 협력하며 주차 단속 등을 실시할 의무는 모두 위 실시 협약에 따른 채무로서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 구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 협약은 사회 기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 기반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계약의 주요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미이행 부분이 부수적 채무라고 하면서 파산 관제인의 해지권을 부정하는 것은 구 민간투자법의 입법 목적과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의 문헌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한편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법률 관계에 관한 계약으로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민법상 계약이나 법률 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다. 공법상 계약에 계약이나 법률 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유추 적용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은 우리 법 체계에 맞지 않고 현재의 판례 법리에도 어긋난다. 파산 선고에 따른 쌍무 계약의 처리에 관한 기본 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이 공법상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입법의 중대한 공백을 초래한다. 따라서 위 실시 협약은 쌍무 계약으로서 사업 시행자와 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중 일부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사업 시행자의 파산 관제인은 쌍방 미이행 쌍무 계약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 따라 위 실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1년 5월 7일 선고 2017다 20416 판결 사건명 대여금 1.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지되거나 해지된 경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이때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손해배상에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당사자가 표시한 문헌에서 표시 행위에 부여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하거나 해지하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 합의 해제, 해지 당시,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합의 해제, 해지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법률 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헌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헌의 내용,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 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하거나 해지하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위와 같은 법률 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위와 같은 특약이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는 합의 해제,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은 그것이 계약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에 비추어 합의 해제, 해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제, 해지의 경우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21년 5월 7일 선고 2018-25946 판결 사건명 전부금 1.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의 의미.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에게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민법 제492조 제1항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고 채무자가 이행 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2. 상계에 따른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의 시기, 상계 적상시 및 상계 적상 시점 이전의 수동 채권에 대하여 이자나 지연 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상계 충당의 방법.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에게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493조 제2항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 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에게 관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상계에 따른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은 상계 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 채권에 대하여 이자나 지연 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상계 적상 시점까지 수동 채권의 이자나 지연 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 채권으로서 먼저 수동 채권의 이자나 지연 손해금을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3. 갑이 을의 병에 대한 토지 매매 대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은 후 병을 상대로 전부금 등의 지급을 구하자 병이 을에 대한 사용 이익 반환 채권 등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 항변을 한 사안에서 상계 적상일을 기준으로 수동 채권인 매매 대금 반환 채권의 원금이 소멸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매매 대금 반환 채권의 원리금에서 자동 채권의 합계액을 빼는 방식으로 상계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5월 7일 선고 2018-256-313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작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 시행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이때 지작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각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 제4항, 제36조 제1항의 내용을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정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 가격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정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 시행자가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사업 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업 시행자는 지정물의 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다. 2. 택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용지로 협의 취득한 토지 위에 있는 갑 소유의 지정물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위 토지에 폐합성 수지를 포함한 산업쓰레기 등 폐기물이 남아있자 갑을 상대로 폐기물 처리 비용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갑에게 폐기물을 이전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처리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5월 7일 선고 2018다 259-213 판결 사건명 추심금 1. 전소가 후소의 변론 종결 시까지 취하, 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 계속이 소멸되는 경우 후소가 중복 제소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중복 제소 금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소가 후소의 변론 종결 시까지 취하, 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 계속이 소멸되면 후소는 중복 제소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2.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취지 및 위 조항에서 정한 같은 소의 의미.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더라도 위 조항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 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소 취하로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 삼아 소송제도를 남용하는 부당한 사태를 방지할 목적에서 나온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다. 여기에서 같은 소는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 제소 금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고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더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 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갑 주식회사가 을 등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갑 회사의 채권자 병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을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후 갑 회사의 다른 채권자 정 등이 위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다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을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정 등은 선행 추심 소송과 별도로 자신의 채권 집행을 위하여 위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제소 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채무자가 금전 채무에 확정된 지연 손해금 채무에 대하여 지체 책임을 부담하는 시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금전 채무의 지연 손해금 채무는 금전 채무의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로서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 손해금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대법원 2021년 5월 7일 선고 2018-275-888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금융기관의 임원이 대출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임원으로서 임무를 다한 것이다. 금융기관의 임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 하였는지는 대출 결정에 통상의 대출 담당 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대출의 조건, 내용과 규모, 변제 계획, 담보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과 경영 상황, 성장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 2. 금융기관의 이사가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하면서 단순히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일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러한 이사의 행위가 허용되는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은 부동산 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의 현금 흐름을 대출 원리금의 주된 변제 재원으로 하는 금융거래이므로 대출을 할 때 이루어지는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한 판단은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대한 평가에 주로 의존한다.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의 이사가 대출 요건인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관하여 심사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 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하였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아 이사로서 통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나중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이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일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3.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지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채무 이행에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민법 제387조 제2항.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한 임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은 위임 관계로 인한 채무 불이행 책임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21년 5월 7일 선고 2020-292-411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청구의 소 1.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추가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때의 주문 표시 방법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은 추가된 청구에 대해서는 실질상 제1심으로서 재판하여야 한다. 제1심이 기존의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경우
단순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주문 표시만 해서는 안 되고,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주문 표시를 해야 한다. 2.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청구라고 하더라도 수개의 청구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에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적극. 청구의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개의 청구에 관하여 주의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 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청구라고 하더라도 주의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예비적으로 같은 액수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같이 수개의 청구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붙인 순위에 따라서 당사자가 먼저 구하는 청구를 심리하여 이유가 없으면 다음 청구를 심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에서도 허용된다. 3.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서 주의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의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 판결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 소급 및 주의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경우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는지 여부. 적극. 이러한 법리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 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의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 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주의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여 원심의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4.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 소극 및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후의 전반적인 취지로 그 주장의 인용 또는 배청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판단 누락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에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참조.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후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 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1년 5월 7일 선고 2020다 299-214 판결. 사건명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말소.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 등기에 의하여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 관계를 표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진실한 소유자가 표시상의 소유 명의자를 상대로 위 부기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위 청구를 하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 등기가 등기 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 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 배제 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그 표시상의 소유 명의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의 장애가 되는 부기 등기인 표시 변경 또는 경정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부동산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 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년 5월 7일 선고 2021다 201320 판결 사건명 매매계약 무효 확인의 소 1. 확인의 소에서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확인의 소에서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해서도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고 다른 일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 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 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 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 관계에 관해서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담보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신탁재산이 공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 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 해당 처분 절차에 참여했던 입찰자 또는 매수 제한자가 매수인으로 결정된 사람과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매매 계약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이 경우 소를 제기하기 위해 매매 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면 이후의 신탁재산 처분 절차에서 반드시 매수인이 된다거나 될 개연성이 있다는 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소극. 담보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신탁재산이 공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 해당 처분 절차에서 매수인으로 결정된 사람과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매매 계약의 효력에 따라 그와 경쟁하여 신탁재산을 취득하고자 했던 입찰자 또는 매수 제한자, 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 입찰자 등의 법적 지위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불안이나 위험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를 제기하기 위해 매매 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면 이후에 신탁재산 처분 절차에서 반드시 매수인이 된다거나 될 개연성이 있다는 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존에 실시한 공매 또는 수의계약 절차 등 처분 절차에 참여하여 입찰자 등의 지위에 있었을 것이 요구된다. 대법원 2021년 5월 13일 선고 2019다 291399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의 책임 추궁 대상 이사, 책임 발생 원인 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서면에 책임 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 발생 원인 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회사가 서면에 기재된 내용,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서면이 상법 제40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주주가 회사를 위해 회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대표 소송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의 이익 보호를 도모하면서도, 주주의 대표 소송이 회사가 가지는 권리에 바탕을 둔 것임을 고려하여 제소 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주주에 의한 남소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에는 권리 귀속 주체인 회사가 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책임 추궁 대상 이사, 책임 발생 원인 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주주가 언제나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주주가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면에 책임 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 발생 원인 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 이사회 의사록 등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책임 추궁 대상 이사, 책임 발생 원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서면은 상법 제40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년 5월 13일 선고 2020-255429 판결. 사건명 건물 명도 인도. 1.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 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하 상가 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 8은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규정하였다. 반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서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문헌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상가 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그 취지는 임대차 계약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종전 임대차 기간의 차임을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 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위 규정들의 문헌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 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계속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 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거기에서 향후 임료 상당액을 공제하는 관계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계속 점유를 원인으로 지급되는 차임 상당 부당 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